안녕하세요. 오늘 7월 27일입니다. 자, 오늘의 알트코인은 엑시 인피니티로 선택했습니다. 티커는 AXS입니다. 자,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사실 엑시 인피니티도 다른 종목들과 더불어서 지금 깊은 조정에 빠졌습니다. 깊은 조정에 빠졌고, 사실 23년도 반등세도 그리 강하지도 않았어요. 이 움직임에서 이번 이제 6월달 저점 확인하고 7월 반등 구간의 움직임에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엑시 인피니티로 선택했습니다. 저희들 영상이 나갈 때 알트코인을 선택할 때, 그리고 아까 이렇게 저희들 비트코인 시향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계속 저희 생각들을 얘기를 드리고 그 생각에 맞춰서 종목 선택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종목 선택하고 있지 않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약간 저희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꾸준히 베이스에 깔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이번 5월달에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들이 또 가격적인 부분이 시세 분출이 나올 때는 이런 부분들을 또 막 써먹습니다. 써먹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세 분출 나오고 게임에 관련된 있는 부분들도 이제 또 나타나겠죠.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면은 NFT도 나오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좀 장이 시장 자체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메타버스든 NFT든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떠오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카테고리가 지금 이번 턴에서는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 트렌드는 사실은 이제 리플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CBDC에 대한 내용, 여러 내용들을 봤을 때도 결제와 CBDC 쪽이 좀 더 강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더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면 우선적으로는 레이어 2에 대한 솔루션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내용들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게 메타버스와 NFT입니다. 그래서 턴으로 보면, 이 추세로 보면 이 내용들이 약간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들이 나올 때는 시장이 좀 활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때는 지금은 턴을 올리는 단계입니다. 턴을 올리는 단계로 예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 아이언머니 홈페이지에 보시면 강세 유지 종목 202평 일봉 차트 202평 위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 일봉 차트 202평 아래서 반등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은 202평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는 움직임의 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이 턴을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꼭 단기 매매를 접근하시기보다는 차라리 꼭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면은 스윙의 관점에서 구간을 드시라, 구간 먹기를 하시라 정도로 얘기 드립니다. 그럼 구간 먹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리는 값들이 다 구간의 값이에요. 구간에서 중요한 지지와 저항의 값을 가지는 값들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프로그램 매매가 나옵니다. 매도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때는 매도세, 내려올 때는 매수세가 나오는 자리예요. 그게 뚫릴지는 시간 지나봐야 아는 자리지만,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 자리에 되면 일단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차트가 잠시 밀렸다가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영상들과 내용에서 메모를 하시고 값을 실제 차트에서 나온 내용들,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이런 값들에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로 이전에 2023년도 초기 영상부터 보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감안해서 이후 하반기에 저희들과 같이 또 가는 영상들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이어갈게요. 지난 엑시 인피니티의 전체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차트 체크 다시 하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 차트가 밀렸어요. 제대로 된 반등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 때는 어떤 기준이냐면, 구간 끝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온 뒤에, 그러니까 밑으로 하방을 내려갔던 지지를 했던, 어쨌든 구간 끝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온 뒤에 중요값 1과 2에 대한 매물대 확인, 되돌림 상승, 이 움직임이 제대로 안 나온 움직임이면은
저는 좀 차트 움직임이 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차트가 거의 많은 경우 그냥 밀려요. 줄줄줄줄줄 세듯이 밀려버립니다. 지금 엑시 인피니티도 보면 이거를 큰 1파로 보고 얘를 2파로 보면 21년도 차트 구간에서 여기가 구간 끝이 10만 3천원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21년도 상승파의 1파로 보면 49,830원이 또 1파가 있어요.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 이후에는 어떠한 위에 되돌림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안한 측면인 거예요. 차트가 계속 밀렸었다. 계속 밀렸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저항이 잡힐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본다는 거예요. 전체 차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21년도 엑시 인피니티는 일단은 차트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지금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간 끝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이후에는 어디를 보냐면 중요값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이 과정에서 그 위에 있는 구간 끝이니까 상단 변곡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 여기로의 저항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유심해서 봐야 되는 값은 뭐냐? 구간 끝이에요. 구간 끝 위로 회복하고 그 구간 끝에 지지를 받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살피자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다고 여기는 무조건 간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이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차트의 움직임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렸을 경우에는 저런 자리에서는 중요한 이렇게 매듭이 한 번씩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매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염두에 두시라 정도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거기 지지를 하면 위로 올라가고 거기 지지를 저항으로 받으면 다시 또 내려오고 혹은 올라갔다가 지지를 못 받으면 또 밀리고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21년도의 구간을 보면 49,800원대와 10만 3천원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이 움직임이 이후 여기가 하방 이탈하고 나온 구간이 자 22년도 5월의 구간이에요. 5월의 구간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저희들 알트코인들 얘기 드릴 때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구간은 22년도 5월의 구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구간을 공략하려고 하면 22년도 5월에 하단 변곡을 먼저 공략하게 되고요. 하단 변곡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움직임을 먼저 살피고 하단 변곡 위로 올라오면 22년도 5월에 구간 끝을 공략할 수 있겠죠. 구간 끝을 공략하기 전에 뭘 노린다? 중요값 1, 2를 노리는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보자는 거예요. 거기가 저항이 잡히면 거기서 뭐 스탑이 걸리고 다시 지지 테스트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돌파를 해버리면 자 중요값에서의 지지 여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구간 끝을 노리게 되겠죠. 자 요런 움직임이 엑시 인피니티에서도 기대를 해도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22년도 구간하고 23년도 구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될 듯 해요. 22년도 5월달의 구간에 보면 여기 하방이탈 하단 변곡하고 난 다음에 여기 공략이 안 됐죠. 여기 공략이 안 됐어요. 캔들적으로는 구간을 두 번씩 만들어 놨으니까 돌파 여부를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시세 분출이 전혀 없이 그냥 계속 밀린 거예요. 계속 밀렸기 때문에 이때에 강한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에 돌파 여부를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선적으로 뭘 봐야 된다? 5월에 하단 변곡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을 먼저 살펴야 돼요. 여기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24,690원 위로 올라와야지만 비로소 22년도 5월의 구간을 공략할 수가 있어요.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후의 움직임을 보니까 6월달 7월달 반등도 여기에 대한 공략이었죠. 여기에 대한 공략이었어요. 근데 앉지를 못하고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재차 6월에 하단 변곡까지 만들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작년에 연말에 점에서 추가 하락이 나온 움직임이 이제 올해 초에 반등세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 반등세가 강하게 추세를 타려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선적으로는 52평 위에 올라와야 되고요. 추세선 역할하는 그리고 강한 추세를 의미하는 202평 위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 모습이 전개돼야지 사실상 추세 상승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202평을 못 올라오고 있어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202평에서 다시 꺾이면 얘는 약하네. 여기의 얘기는 여기는 공략할 개연성을 열어두고 보자는 거예요. 이런 행간에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서 함축되고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유출을 조금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 움직임에서는 우리는 여기는 22년도 보통의 지금 전반적인 차트가 22년도에 5월달에 구간을 공략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만약에 공략한다면은 자 5월에 하단 변곡 위로 올라가서 여기 지지를 해야 되네 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번 턴의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엑시 인피니티는.
그러면 엑시 인피니티는 다음 턴에서 또 돌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이번 턴에 무조건 저기를 간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값들을 가지고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6월에 구간대 2022년 6월에 하단 변곡을 내려오고 난 뒤에 상승이었고 23년도에 움직임이 보니까 6월에 하단 변곡에 대한 공략이었어요. 6월에 하단 변곡에 대한 공략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우선적으로 6월에 하단 변곡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전개돼야 되네. 전개돼야 되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202평이 이번에 엑시 인피니티가 저점을 갱신했죠.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제가 보통 저점을 갱신한 종목들은 관심을 별로 안 둬요. 관심을 별로 안 두는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이 상승 구간에 이때 상장이 돼서 여기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보통은 그 전에 18년도, 17년도에 상장돼서 운용되던 종목들은 여기에 이미 저점이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가 안 깨지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거고, 여기는 저점 갱신한 상태에서 좀 불안하지만 이 움직임이 강하게 추세가 걸리는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21년도, 17년도, 18년도의 저점, 19년도에 저점을 갱신한 종목은 조금 불안하게 봐요. 그런 종목들은 불안하게 봅니다. 걔들은 진짜 저점을 갱신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 11월 달에 하단 병력 7,340원을 하방 이탈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나서 지지받고 현재 그 구간에 있는데 그 구간에 7,340원 위에 52평이 있어요. 52평 위에 있고 202평이 참 묘하게도 지금 여기에 6월에 하단 변곡 15,550원을 공략 을 먼저 하는 걸 보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번 저점과 여기를 13,080원이라고 하는 값의 중간쯤에 202평이 있어요. 일봉 차트 202평이 현재 위치하고 있어요. 수평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알트코인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202평은 돌파가 이뤄지고 지지가 나면 보통 되돌림 축의 움직임이 된다. 되돌림 축으로서 작동을 하는 경향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른 만큼 오르는 경향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니까 여기를 공략하는지를 보자고 얘기를 드렸는데 202평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선적으로 202평을 공략하는지를 우선 봐야 되겠죠. 202평이 공략을 해서 위에 앉으면 얘는 이어서 여기 6월의 하단 변곡을 공략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걸로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염두에 두고 23년도 차트를 살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를 공략하는 과정 6월에 하단 변곡 15,500원을 공략하는 과정이 23년도에 상단 변곡 16,690원 공략 과정하고 겹치겠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단 변곡은 여기 최저가에서 여기를 저희들은 계속 알트코인 분석 영상에서 얘기 드리는 바로는 여기를 피보나치 1로 본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요 피보나치의 체크 방법은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여러분에게 공유를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파동을 설명할 때 저는 엘리엇 파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좀 더 직관적인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여기를 파동 1파동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1파동으로 정의를 하고 그럼 1파동 여기 고점 상단 변곡 16,690원 위에 일봉 차트 종가가 올라오고 여기 지지를 받으면 여기가 되돌림 축으로 또 작용을 해요. 되돌림 축으로 작용해요. 그러면 7,300대에는 여기에서부터 16,690원에 이게 1파라고 하면 이 1파동의 파동이 이후에 되돌림 축으로 이어지면 2파동이 되겠죠. 2파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동이 가게 되면 1파 이후에 조정으로 보게 되면 1파 이후에 조정으로 보통은 1파와 2파가 같이 가고 3파와 4파가 같이 가는 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근데 1파 뒤에 조정이 나오면 길게 나오면은 2파, 3파가 나오든지 2파에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이 2파가 길게 형성이 된 걸 수도 있으니까 2파에서 멈출 수도 있고요. 2파, 3파가 보통 같이 가든지 2파, 3파, 4파로 보통 이어지는 경향들을 가지더라. 이 움직임이 나오면 빠른 급등의 형태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형태가 나왔던 게 7월달 반등 구간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이런 움직임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다라고 배제할 수는 없어요. 엑시 인피니티에서도. 근데 엑시 인피니티에서는 이른바 낙폭 과대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은 굉장한 모멘텀이 필요해요. 올라가려고 하는 동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되돌림 상승으로 가게 되면 2파가 되고요. 2파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3파를 볼 수가 있죠. 3파에서 컷이 돼버리면 거기서 시즌 종료가 돼버리면 많은 경우 여기로 다시 와요. 많은 경우 여기로 다시 옵니다. 근데 우린 지금 이후의 움직임이 5월에 하단 변곡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고 이후의 움직임에서 추가 상승으로 가려면 여기에 지지를 받아야 돼요. 5월에 하단 변곡의 지지를 받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 차트에서 다음 턴에서 이 칸을 올리는 거예요. 한 턴을 올린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자, 여러분한테도 피보나치 값을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피보나치 값들은 제가 공유해드린 피보나치 값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단 변곡, 자, 여기를 위에 올라왔는 게 다음 시즌을 위해서는 여기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위로 올라서 지지받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피보나치 1이었죠. 피보나치 1이 16,690원이었는데 여기에서 되돌림이 나면 여기 공략이 나와요. 되돌림 상승으로 가면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보나치 2파동이 지금 현재는 피보나치 1파동에 종가도 형성 못했어요. 엑시 인피니티는. 그러면 여기서는 우선 1파동의 고점인 피보나치 1.618의 종가를 형성하는 과정이 여기가 22,440원이에요. 여기에 형성하는 과정이 6월에 하단 변곡, 여기 공략이 여기하고 이어지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시즌이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에 낙폭이 컸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전개가 되든 아니면 여기 지지를 빠르게 받고는 위로 되돌림 상승으로 이어지든 이 부분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러려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202평을 돌파하고 202평의 지지를 받아서 되돌림 상승을 해서 상단 변곡으로 오고 상단 변곡 위에서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되돌림 축으로 움직여서 하단 변곡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파동이 형성이 되겠죠. 이 파동까지로 2파에서 마감이 될 수도 있어요. 2파에서도 마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일단 22년도 5월에 구간 전체를 매물대를 확인하는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간다가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얘기를 드리고, 자, 피보나치, 엑시 인피니티의 피보나치 2파동은 25,990원 정도 돼요. 26,000원 정도 되네요. 여기에서부터 31,750원 정도 됩니다. 네, 여기가 피보나치 2파동이 됩니다. 여기까지 열어두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참 묘하죠? 여기에 22년도 5월의 중요값 1번과 2번이 이 구간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피보나치 2파동. 그럼 여기에 매물대를 확인하고 조정이 잡힐 수 있어요. 이때는 조정은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여기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한 거에 4분의 1 지점, 75% 지점, 피보나치 0.78, 0.75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상승분에 이런 지지 받는 걸 얘기해요. 그럼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되돌림 축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는지를 지금 살피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피보나치 3파동은 피보나치 3파동은 35,300원에서 41,000원 정도 됩니다. 이 값들은 메모를 해놓으세요. 아니면 화면을 확대해서 영상에서 확대를 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4파동은 44,600원에서 5350원 정도, 요 정도 가격까지를 열어두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얼마죠? 지금 가격이 7,84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혹은 저점이 6,000원대 6,500원, 6,400원이라고 본다. 6,000원이라고 보면은, 여기가 유효한 고점이 될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유효한 고점이 될 개연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지나봐야지 사실 알겠죠. 지나봐야지 아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여기가 고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를 가면 우리는 중요값 공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부분들은 일부 대응을 하면서 살피시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자리가 피보나치 2파동, 지금 현재 엑시 인피니티에서는 2파동 구간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 대한 값들을 꼭 메모를 해놓으시고요. 엑시 인피니티를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움직임의 가격에 반드시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자 5월에 구간 끝에 대한 공략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가 46,000원 구간이고요. 46,000원 구간은 피보나치 4파동에 대한 구간이에요. 피보나치 4파동을 만족하면 22년도 엑시 인피니티도 22년도 5월에 구간 끝 공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번에 나오냐?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저점이고 이런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차트라고 하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매매 포인트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실제로 나왔을 때 우리는 마음 편하게 홀딩을 할 수가 있어요. 홀드를 하면서 이후의 추세를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살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홀딩은 내가 물려서 홀딩이 아니고요. 매매 전략에서 홀딩은 내가 저점에 들어갔을 때 홀딩은 내 가격의 차트가 안 올 때, 안 온다는 확신이 드는 그런 정도 자리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 추세를 전체 다 먹을 수 있는 홀딩이라는 전략을 비로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움직임은 일단은 엑시 인피니티의 전체 22년도 저종 구간하고 23년도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전부 다 약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약세의 움직임에 지금 끝 구간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의 반등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에 충족한 움직임이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가? 그 부분까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좀 괜찮은 매력적인 자리에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후의 움직임을 좀 더 살피시면 될 듯 합니다. 현재 구간을 살펴보면 현재 구간 여기에서의 반등 구간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고 나서 물리면 마음이 아프죠. 불안하고 추가로 하락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값들 6월 반등 구간의 값을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6월 반등 구간이에요. 23년도. 그러면 자 여기 중요값의 지지를 받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구간 끝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지도 봐야 될 거고요. 그럼 구간 끝 위로 올라가서 구간 끝으로 안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매력적인 자리는 어디냐면 여기 두 자리에 중요값 1번 6,960원 그리고 7,550원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현재의 일봉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52평이 자 여기랑 거의 겹치죠. 여기랑 거의 겹칩니다. 그리고 여기 값은 이미 앞에 7월 초에 양봉 꼬리로 찔렀어요. 찌르고는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도지 캔들을 만들면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양봉이 또 나왔으니까 이거는 지지를 반쪽짜리의 지지지만 지지를 확정했다라고 봐요. 물론 여기는 다시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양봉 꼬리는 그렇게 봐요. 저는 다시 올 수 있는 자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7,550원이라고 하는 자리의 지지가 유지되는 관점이고 현재는 여기 52평은 추세선의 역할을 합니다. 추세선을 역할을 해요. 그러면 52평을 상방 돌파하고는 내려왔다가 다시 상방 돌파하고는 지금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는 모습이 전개된 거예요. 이번에 조정이 나오고 하는 모습에서. 그러면 여기를 지지 테스트 할지는 저도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찔렀으면 가장 좋겠는데 이미 어제의 그 24일의 움직임에서 그때의 조정에서 52평을 찌르고 음봉으로 말아올리고 지금 양봉 두 개면은 사실 저는 그러면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있는 자리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인 거는 틀림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550원의 지지가 유지되면 여기 두 값의 절반이죠. 자, 그러면 여기 두 값의 절반 8,695원과 7,550원의 절반이면 대략 8,000원 하고 8,250원이니까 8,100원 정도 되네요. 8,100원 정도의 여기 또 단기 이평선 구이평이 또 와 있습니다. 여기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이어서 나오는지를 보시면 될 듯해요. 그래서 절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접근하셔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그 밑에서 여기 절반으로 갈 거를 염두에 두고 7,55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하셔도 무방한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로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8,695원 위로 앞에 보시면 이미 꼬리로 여러 차례 두들겼죠. 이번에는 돌파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돌파를 하고 여기 앉으려고 하겠죠. 그럼 여기에 전체의 절반 정도 구간이죠. 절반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전체의 절반
이런 부분에서 올라앉으면 그때 접근하셔도 무방해요. 그때 접근을 하는 방법을 쓰시든지 아니면 아예 여기 위로 올라와서 눌림 줄 때 지지받고 가는 모습 할 때 접근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정도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반등세가 이어지면 여기 위로 올라오고 8695원, 그리고 이 움직임은 202평, 일봉 차트 202평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봅니다. 그리고 202평은 되돌림 축으로서의 동작이 나오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종가로 먼저 올라와야 되겠죠. 일봉의 종가가 먼저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꼬리로 찌르고는 다시 양봉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엑시 인피니티에서는 구간을 다 맞추려고 하면 사실은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도 낙폭 과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반등 구간 안에서 빠르게 가려고 하면 파동이 좀 크게 나와야 돼요. 거래량이 터지는 파동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럴 만한 모멘텀은 아직 살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텀을 좀 길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정도로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엑시 인피니티에서의 앞에 공유해드렸던 값들은 꼭 메모를 해두시고 활용하시고요. 엑시 인피니티에서도 좋은 결과로 투자 결과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